화만 잘 내도 내 인생은 달라진다. 설령 사랑하는 존재인 가족이라 해도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똑바로 마주할 필요가 있다. 과거도 타인도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을 고민케 하는 분노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타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안녕하셨어요? 책 읽어주는 클라우디아입니다. 그때 이렇게 화냈어야 했는데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너도? 마치 내 편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화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즉시 대받아치시나요? 아니면 꾹 참으세요? 적재적소의 말이 필요하듯 화도 적당한 타이밍과 정도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돼서 후회하거나 이런 걸로 화내다니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책망할 때가 종종 있게 되죠. 살면서 화가 없을 수는 없고 전략적으로 화내는 기준부터 화를 잘 내는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센시오에서 펴낸 그때 이렇게 화냈어야 했는데 입니다. 저자는 가타다 다마미인데요. 정신과 의사로 그동안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범죄의 심리와 마음의 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나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 그때 이렇게 말할걸. 나는 왜 저 인간에게 휘둘릴까? 너와 있으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등 다수가 있습니다. 작가는 특히 화를 참기만 하는 사람은 제대로 화낼 줄 모른다고, 화내야 할 때 전략적으로 화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서 밝혀낸 전략적으로 화내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소개했는데요. 뒷부분에 소개되는 사례를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이제부턴 이렇게 해야지? 참 지혜로운 방법이군 하는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낭독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 번뿐인 인생, 손해보는 일 없이 전략적으로 화내기. 그때 이렇게 화냈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때의 자신을 탓하며 속상했던 때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떤 상황에서든 화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화내는 것을 나쁜 행동이라고 믿고 화내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화가 치밀어 올라도 없었던 감정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은 금방 감정적이 된다든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질책과 비난을 받는 경향이 있다. 만약 당신이 여성이라면 히스테리를 부린다는 험담을 들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주위 사람들이 평가에 직면하면 타인의 눈을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화났을 때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화낼 만한 일에 화내는 건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연스럽게 끓어오르는 화라는 감정은 자신의 앞을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생겨난다. 특히 나는 지금 문제를 안고 있다 라고 알려주는 중요한 경고 신호다. 화를 계속해서 꾹꾹 억누르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분노가 되어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폭발하게 되면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 된다. 쌓아둔 분노를 폭발하기 전에 적절하게 화를 드러낼 수 있다면 화내서는 안 돼 라는 중압감에 짓눌리거나 고민하는 일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제대로 화내지 못할까? 미움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화를 참는 경향이 강하다. 화났다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험담을 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큰 탓에 화를 봉인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별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 풀리고 있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그런 소중한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몸과 마음이 어딘가에서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짜증, 화, 분노. 뭐가 어떻게 다르지? 짜증이나 화 역시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느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출근 시간에 10,000원 버스를 탔다고 생각해보자. 더는 발 디딜 틈조차 없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타고 있다면 어떨까? 잡고 있던 동그란 손잡이를 다른 사람과 함께 잡게 됐다.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자꾸 내 몸을 치고 지나간다.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난다. 이럴 때 화난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옆 사람이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당신을 밀치고 발을 밟는다면, 발을 밟고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면 아마도 화가 치밀지 않을까? 먼저 짜증을 느끼다 그게 화로 발전한다. 짜증은 낮은 단계의 화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분노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가장 높은 단계의 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짜증이 났을 때 대처 방법을 담지 않았다. 짜증은 그 상태를 벗어나면 바로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화났을 때 전략적으로 화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분노가 되어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화내면 막힌 인간관계가 풀린다. 분노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표현해야 할 분노와 표현해도 의미가 없는 분노다. 화내야 할 때 합당한 방법으로 나타내야 비로소 분노의 힘이 당신의 생활을 훨씬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습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 요령만 익힌다면 간단하게, 게다가 자기 혐오에 빠지는 일 없이 분노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화내야 할 타이밍을 놓쳐서 우라가 치미는 일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감소한다. 올바른 타이밍과 방법으로 화를 드러낸다면 그 화는 당신에게 커다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적절하게 화를 표현함으로써 무엇인가 잘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을 상대에게 알릴 수 있다. 분노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절박함과 결합시켜 현재의 상황에 불만 또는 문제가 있음을 상대에게 깨닫게 할 수 있다면 상대는 이런저런 타협이나 양보를 해줄 가능성이 커진다. 전략적으로 적재적소에 화내는 노하우. 현실주의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통찰하는 힘이 날카로웠다. 인간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질투심 때문에 칭찬하기보다 헐뜯기를 더 좋아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그런 마음이 있다. 억지임을 알면서도 화날 때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을 때도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적재적소에 화내는 33가지 방법에 대해 실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적재적소에 화내는 방법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느낀 분노를 적절하게 상대에게 알려서 사태를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화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에 얽매여 화나도 꾹 참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 방법을 전수하고 싶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당신이 몇 달이나 걸려서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뒤엎어서 허공에 날려버린 상사나 번거로운 일은 항상 당신에게 떠넘기는 자녀 친구의 엄마, 만날 때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분노를 느끼면서도 대받아치지 못하는 사람은 꼭 이 책을 보기 바란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순간적인 한마디가 떠오르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이다. 특히 나중에 그 상황을 되돌아보며 그때 화냈어야 했어 하고 아쉬워했던 적이 많은 사람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인 순간적인 한마디를 찾아내서 연습하기 바란다.
여기까지는 들어가면서의 내용을 낭독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내는데 익숙하지 못한 나. 적절하게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분노를 터뜨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거나 이런 걸로 화내다니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라고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는 나중에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라며 울분을 터뜨린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화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내는 것과 폭발하는 것을 혼동한다면 화내는 것과 폭발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도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다. 분노를 상대에게 적절하게 전하는 것과 순간 격분해서 폭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데 대부분은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며 폭발하지 않고 화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분노와 마주하고 분노를 전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분노이므로 분노를 해결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화내기 위한 분노의 3단계. 저 사람은 감정적이어서 걸핏하면 화내. 이런 평가를 받지 않고도 누구에게나 자신이 느낀 분노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1단계는 분노의 자각이다. 화를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기 바란다. 화라는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존재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화와 마주하자. 이것이 분노의 자각이다. 다만 분노를 느낀 순간에 그 감정이 분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고서야 그때 난 화났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2단계는 분노의 분석으로 왜 자신이 화났는지를 분석하기 바란다. 분노를 자각한 뒤에 그 분노를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는지,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했는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분노를 분류하면 자신의 분노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왜 자신이 화났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또한 그럴 만한 일도 아닌데 분노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화내는 분노 몬스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3단계는 분노의 표명인데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저울질해서 화를 낼지 말지 결정하기 바란다. 그래서 화를 표현하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표현하자. 이 분노의 3단계를 지키면 누구나 간단하게 분노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분노야, 그냥 그대로 와라. 받아주마. 분노는 누구나 느끼는 당연한 감정으로서 그 정체만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은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라든가 부정적인 감정은 꾹 참고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같은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대로 통제하면서 숨을 쉬고 있는가?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기본적으로 호흡은 무의식 중에 자동으로 하는 것이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숨쉬기가 불편해진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감정 중 일부는 생각함으로써 생겨나므로 의지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생겨난다. 요컨대 감정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당신이 이런 감정을 갖기로 결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꼈을 때 격렬한 감정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고민한들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먼저 당신이 느낀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이다. 정신 분석에서도 억압된 것은 회개한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제창한 개념인데 억압된 감정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분노를 깨닫지 못해 슬픈 사람들. 자신은 딱히 분노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일단은 나는 분노를 표현하는 게 서툴러. 그래서 분노를 가슴속에 쌓아두는 바람에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몸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 라고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하루를 되돌아보고 분노의 물방울이 될 만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오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후에는 어째서인지 실수가 잦았어. 그러고 보면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을 때 여자 동기에게 내가 프린터를 사용한 데에는 항상 종이가 걸린다는 불평을 들은 뒤로 마음이 심란했던 것 같아. 자기야말로 툭하면 정산을 틀리면서 자기 실수는 모른 척하고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그 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서 실수가 많아졌는지도 몰라. 그때는 무의식 중에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지만 그때 화났었던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분노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컵에서 분노가 넘쳐 흐르기 전에 조금씩 떠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한 일찍 깨닫고 무엇인가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음을 받아들인 뒤 그것이 무엇인지 관찰해야 한다. 자기 관찰이야말로 분노를 자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행동이다. 분명 내 몸이 먼저 분노를 느낀다.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몸이 먼저 느낀다. 왠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 심할 경우 숨쉬기도 괴롭고 서 있기조차 힘들 때도 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신체적인 병만 의심하지 말고 자신이 무엇인가에 화나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화가 솟아오르면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자신이 화났을 때를 떠올려 보기 바란다. 화가 치밀면 얼굴이나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감각에는 물론 개인차도 있다. 화나면 속이 쓰리는 사람도 있고 혈압이 오르는 사람도 있다. 분노를 느꼈을 때 자신이 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외견상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가령 누군가가 화나면 얼굴이나 몸의 변화, 몸짓 등을 통해서 왠지 모르게 알 수 있다.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짜증난 말투, 굳은 표정, 꽝 하고 큰 소리가 나도록 힘껏 문을 닫는 난폭한 태도 등을 통해 화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쁜 컨디션이 분노를 만든다.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수면과 호르몬이다. 먼저 수면 부족 상태가 되면 분노나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워진다. 게다가 기쁨이나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 호르몬도 중요하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호르몬 분비의 변화를 많이 경험한다. 생리 전후, 임신과 출산, 폐경 등의 시기에 괜히 더 짜증이 나거나 불안하거나 과민함을 모든 여성이 경험했을 것이다. 요컨대 여성이 남성보다 호르몬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더 많이 겪는다고 할 수 있다. 호르몬 때문에 쉽게 화를 내는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자각하기만 해도 자신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기 쉽다. 분노에 섞여 있는 복잡한 감정을 뽑아내야 한다. 분노에는 다른 감정도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이 분노의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슬픔이나 두려움, 시기심, 질투 등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동생만 편애한다고 화난 여성의 분노 원인에는 자신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슬픔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동생만 편애하고 너무해요 라고 분노를 표현하기만 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동생과 자신을 똑같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에는 어떤 감정이 뒤섞여 있는지 살펴보자. 어떤 분노에는 깊은 슬픔이 섞여 있다. 분노의 그늘에는 종종 슬픔이 숨어 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해해주지 않는다, 사랑해주지 않는다 라는 마음을 느껴서이다. 이런 슬픔을 또다시 맛보기가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화내는 사람도 있다. 슬픔에 휩싸일 것 같을 때마다 반사적으로 화내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말하자면 분노가 가장 익숙한 감정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슬픔을 느낄 때마다 슬픔에 빠져 의욕을 잃었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 있다. 이런 사람은 진짜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을 분노로 표현하게 된다. 어떤 분노에는 두려움이 함께한다. 분노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을 때가 많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냉대를 당하거나 방해를 받아서 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해냈더라도 폄하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 화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든가 자신을 경멸하고 모욕한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런 두려움이 강해지는 듯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방어적이 되기 쉽고 피해자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화냄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선망과 질투로 생겨나는 또 다른 이름, 분노. 분노에는 타인을 시샘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것은 선망 혹은 질투라는 감정이다. 선망 또는 질투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다. 성공한 사람이나 인격자로 존경받는 사람도 많든 적든 선망과 질투의 감정을 품는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드러내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간단히 말하면 우연히 보게 된 몸매 좋은 미인이 동료의 아내임을 알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선망이고 동네 아저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친한 듯이 말을 거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질투인 것이다. 다만 선망과 질투는 종종 뒤섞이는 까닭에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적지 않다. 과대평가마저 분노의 원인이다. 감정과는 조금 다르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을 부당한 피해로 받아들이고 복수에 대한 욕망이나 처벌에 대한 욕망 같은 분노를 품기 쉽다. 분노의 강도는 과대평가의 정도에 비례한다. 자신에게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 터인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든가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 미모나 재능, 명예나 재산, 혹은 존경심이나 높은 평가 등 자신이 원하면서도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향한 분노, 즉 선망도 강해진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어째서일까? 그 원인은 바로 자기애다. 자기애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다름없다 라는 말처럼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 조금 문제가 된다. 자신을 과대평가한 결과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자신의 평가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고 마는 것이다. 당연히 분노도 강해진다. 게다가 왜 화났는지, 누구에게 화났는지를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저 화낼 뿐이다. 마치 자신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놓고서는 땅이 잘못됐다고 화내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3장에서는 쉽게 옮기기 어려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가족과 지인들에게 화날 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33가지 방법으로 각 대상별 받을 수 있는 분노의 유형과 그에 따라 답하는 기술을 정리해 주었어요. 어쩜 생활백서처럼 개별적으로 입장에 달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매우 센스 있고 유용한 답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2가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1. 퇴근 직전 일을 떠넘기는 상사. 내일까지 이걸 해놓게. 자네라면 할 수 있어.
퇴근 시각 직전에 야근하지 않고서는 절대 끝낼 수 없는 분량의 업무를 건네는 상사. 항상 이런 식으로 무리한 업무 지시를 해서 화난다. 대답 1. 지금 A 한 건도 처리해야 해서 내일까지 끝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 주말까지 처리하면 안 될까요? 대답 2. 이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만. 대답 3. 이걸로 빚을 2개 지신 겁니다. 빚 3개는 안 됩니다. 야구도 3아웃이면 공수 교대라는 거 아시죠? 이 상사는 앞에서 설명한 화나게 하는 사람이 유형에 대입하면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자신도 높게 평가받으려 하는 이득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답 1이나 2로 대응하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다. 타협점을 모색해 교섭에 나서는 대답이기 때문이다. 1은 내일까지는 어렵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하겠다라는 지시를 따르겠지만 기한은 양보해달라는 대답이다. 2는 상대에게도 도움을 요구하는 대답으로 1과 2 모두 양측의 타협점을 모색한다. 그러나 3은 이번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대신 다음은 없다 라는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마음의 빚을 지으려 하고 있다. 물론 상사가 먼저 무리한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현실 원칙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의 업무나 회사에서의 인간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3과 같은 대답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쾌락 원칙을 도입하면서도 현실 원칙에 입각한 대답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네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한 것을 봤을 때 이 상사도 자신이 부하 직원을 곤란하게 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지시를 했다면 제출 기한이 내일이라거나 프레젠테이션 전날이라거나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다른 안건이 있다는 점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이 곤란한 상황임을 알리자. A 안건의 마감일이 내일이어서 내일까지 끝내는 건 도저히 무리입니다. 다음부터는 며칠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덧붙이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타인을 바꾸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 사례의 상사도 지금까지 나름의 성공 체험을 했기에 이런 지시를 한 것이다. 사례 2. 딱 한 번이었어. 이제 좀 그만 좀 화내라고. 아내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30여 년. 30대일 때 딱 한 번 바람을 피웠다가 아내에게 들킨 적이 있다. 당신은 크게 갈등을 빚었지만 필사적으로 빌어서 간신히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나도 정년퇴직해 부부끼리 즐겁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아내가 걸핏하면 내가 아이를 키우느라 제일 힘들 때 바람이나 피우고 말이야 라며 당시의 일을 끄집어낸다. 나로서는 이제 와서 왜 라는 생각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때 사과했잖아 라는 생각에 화도 나지만 요즘 아내는 흥분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내가 집안일을 해야 할 때도 많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대답 1. 당신이 많이 힘들 때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정말 미안해. 막 출세하기 시작했을 때여서 나도 우쭐해져 있었어. 그때 못까지 합쳐서 더 잘해줄게. 대답 2. 도대체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거야? 지겹지도 않아? 자꾸 그러면 또 바람 피우고 싶어질지도 모른다고. 특히 60세 전의 여성은 전업주부의 비율도 높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던 세대다. 그런 만큼 분노를 가슴속에 억누르고 살아온 사람도 많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남편에 대한 분노의 크기에 의사인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을 정도다. 이 남편에게는 다 끝난 일이지만 아내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원한을 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자신이 힘들었던 시기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평생이 지나도 그 분노를 잊지 못한다. 집안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아내의 복수인 것이다. 이 경우 대답 1처럼
상대의 기분에 맞춰주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한들 절대 잊어줄 리가 없으므로. 당신이 화내는 것도 당연해 라고 공감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바란다. 그래서 아내가 집안일을 해주게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이득일 것이다. 대답 2처럼 반격하면 황혼 이혼으로 향하는 특급 열차를 타게 된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